네. 안녕하세요. 내랑 진상조사단 주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란 수계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도 거부하면서 버티기, 시간 끌기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반헌법적 고집불통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2인자 김용현 또한 버티기로 일관하며 이 국정 파탄에 대해서 자백과 자성은커녕 윤석열과 공동 운명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용현 변호인은 이 시각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부정선거를 증명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필요한 당연한 정치 행위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그야말로 아나무인식으로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제 제보에서 밝힌 것처럼 윤석열 12.3 내라는 실체는 끔찍하고 잔인함을 넘어 악마 수준의 기획이었다라는 점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정보학교장이었던 노상원의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60 내지 70페이지에 이르는 수첩에서는 수거와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단에 들어온 믿을만한 제보 중에 하나는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경우에 블랙 요원들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청주 내수 기지 폭파 임무까지 부여받았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청주 내수 기지뿐만 아니라 대구에는 아주 중요한 군사 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청주, 대구에 대해서도 유사한 임무가 하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동맹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계엄의 정당성을 넘어서서 한반도를 동맹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으로 돌입하려는 전시체제로 가려는 매우 음흉하고 위험한 의도까지도 포함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경우라는 시점까지 임무 하달했다는 것은 앞서 윤상현 의원 등 석동현 변호사 등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였다라는 그들의 얼토당토 않는 반헌법적인 궤변에 맞추기 위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인무도한 윤석열 내란 수계는 하루빨리 체포 구속되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국정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생각이 됩니다. 광범위한 수사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방첩사는 계엄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정보사는 그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12.3 내란의 두 주축은 방첩사와 정보사라고 할 것입니다. 방첩사에는 충암파 여인형이, 정보사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우선 정보사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정보사를 왜 실행기관으로 불법 조직을 만들었느냐, 정보사 수사 2단을 밝혀드렸는데요. 그 불법 조직을 정보사에 둔 것은 HID와 블랙 요원을 광범위하게 포섭 유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한반도 전시 체제로 돌입하려는 명분을 쌓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압력하는 요원들이 있다는 것에 그들은 주목했다고 봐집니다. 또한 점집은 단순히 노상원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봐집니다. 노상원은 정보에서 자라온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게 점집의 기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 요원은 탈북민뿐만 아니라 전 현직 정보사 요원들도 포함이 되는 광범위한 신상을 잘 드러내지 않은, 수사를 깊숙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포섭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들에게 활동 자금, 활동 종료 후의 보장, 무기 공급, 접선 방식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려면 정보사에 그 또아리를 틀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노상원이 군산에 있는 무속인에게 1년 후에 탄핵이 될 건데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자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연락망을 구축 가동했고 그 실행이 성공할 만큼 인적, 물적 지원을 튼튼히 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정보사 이 수사단의 광범위한 블랙 요원들을 전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첩사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방첩사는 바로 계엄 문건을 기획하고 계엄 문건을 실행할 수 있는 점검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는 지금 시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입구를 막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장관 직무대행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즉시 직무 배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 배제를 촉구합니다. 한 사람은 국방부 홍창식 법무관리관입니다.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24년 9월 9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후임으로 임용됐습니다. 2007년 육군본부 법제과장,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준장을 지냈고 2019년 2월에서 2023년 4월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있었습니다. 김용현과는 육군본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또 2021년 4월에서 2022년 3월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12월 3일 계엄 당일 계엄 문건에 대해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인하면서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습니다. 당일 김용현이 계엄 문건과 합참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법적 검토를 지시했고 정유린 법무과장과 실무 중령이 홍창식과 함께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당일 하루 종일 얼굴이 창백했고 계엄 당일에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 관련
한 법령 검토 및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해 공조수사본부 편성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김선호 차관에게 조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노상원의 수사를 축소하고 있고 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노상원이 본 진상조사단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집이 단순 사주 점풀이 해주는 곳이 아니라 요인 접촉, 블랙 요원 포섭 등의 다양한 접선, 암호 전달 기능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추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원자 이렇게 축소 은폐하는 것이 바로 내란 속의 윤석열의 범죄와 재상을 감추고 꼬리 자르려는 시도라고 봐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인물은 준장 진급 예정자인 두 번째 인물은 감사원 출신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입니다. 이 사람도 속히 직무 배제되어야 합니다. 동의는 방첩사 내부 견제 감시를 위해 지난 정부부터 감사원 출신을 개방적으로 임용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1월 파견된 인물인데 계엄 관련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계엄 이후 오히려 엄격한 내부 통제를 하면서 내부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을 주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들 인사들에 대해 조속히 직무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군 내부 내란 관련자들이 속히 직무 배제가 되고 당연히 수사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국정 정상화가 되면서 군이 조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란 진상조사단 서영교 부단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추미애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구나.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되었구나. 대한민국의 군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을 다 엮었구나. 그리고 경찰, 그리고 국무위원들까지 다 엮어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동조자와 공모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다 법적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우두머리, 그리고 이 내란죄를 만들어낸 우두머리, 내란죄에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용어가 법적 용어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군 반란죄를 보니 수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이자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또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5일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요. 18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21일 검찰 조사 2차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공수처 조사 2차 거부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벌써 4번째 거부한 거입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죠? 4번 거부했으니 이상식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체포영장 발부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검찰, 경찰 모두 이렇게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대상입니다.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그동안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게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주 못된 법꾸라지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소환을 요구했는데 윤석열이 관저에서 예배 성탄절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주술사 김건희, 장립무사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함께했던 건진법사, 명태균 미륵, 천공선생, 그리고 노상원 보살까지 이렇게 함께해서 무속으로 계엄을 만들어 놓고 가증스럽게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 온 국민이 정내미가 뚝 떨어졌다 할 것입니다. 헌재에서 자그만치 19번째 탄핵 관련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윤석열은 19번째 탄핵 관련한 서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의 탄핵 시계는 째깍째깍 가게 되어 있고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관저에 이런 소포가 갔다는 겁니다. 이런 소포가 갔고 이 소포에는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라고 써서 이런 소포를 보냈다고 합니다. 헌재 탄핵 관련한 서류는 19번을 거부하고 이 소포는 받고 싶었나 봅니다. 이 소포를 바로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리 수령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참으로 웃깁니다. 그런데 이 소포에는 말입니다. 안을 열어보니 망할 윤석열, 죗값 치르고 감옥 가라. 그리고 당신은 민주주의 꺾을 수 없다 등 대학생들이 쓴 분노의 카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헌재 소환 조사는 그렇게 거부하고 이 소포가 받고 싶었는데 받고 나니 황당무계했습니다. 윤석열은 거짓말만 해댑니다.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요? 경찰청장에게 6번이나 전화해서 체포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명씩 들어가서 국회의원 1명씩 끌어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포의 책자도 꺼내지 않았다고요? 이 거짓말도 당연히 윤석열의 탄핵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담화를 해서 국민의 분노만 일으켰고 거짓말이고 탄핵 사유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탰습니다. 김용현은 무슨 낯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 들어오지 말라는 언론사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김용현 내란죄로 이제 외환죄까지 그리고 군 반란죄까지 넣어서 확실하게 최고의 징역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내란 진상조사단 양분남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국민들은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 수계 윤석열 씨 봐주기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득달같이 윤석열 씨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며 달려들 때 국민들은 그 저의에 대해서 매우 의아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가 있자 윤석열 씨 단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버리고 이제는 윤석열 씨 사건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8일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씨에 대해 출석 요구 2번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아직 검토할 것이 많아 너무 먼 단계라고 합니다. 내란 수괴죄가 내란 범행 후 23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한독수 권한 대행을 아바타로 하여 수렴 정정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국가 경제는 매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와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해 두 기관이 윤석열 씨 봐주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씨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되어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7 비상계엄 조치 전국 확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씨가 재판에서 통치행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 비상계엄 조치 자체가 전 국민을 협박하는 폭동에 해당되어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씨의 지시를 받아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 서울청장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이들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윤석열 씨와 공모하여 내란죄를 범한 걸로 기재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증거법적으로 윤석열 씨를 내란죄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 국민들이 목격자이고 증인입니다. 윤석열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 2번,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2번, 4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윤석열 씨는 경호처, 대통령 비서실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도 거절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습니다. 한덕수를 통해 수렴 청정하면서 언론을 통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제법의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피해자가 출석 의사가 없고 징결의멸 우려가 있으며 제법 위헌성이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은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무엇이 무서워서 체포영장 청구도 못하고 있는가요? 국민들은 공수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 지혜는 윤석열의 제2의 내란죄를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국가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공수처는 지금 윤석열 씨의 지연작전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수사를 지연하면서 국가적 위험상황 이야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이런 태도는 윤석열 씨의 제2의 내란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정신 차리십시오.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경찰에 사건 넘기세요. 공수처의 최상병 사건에서 보여준 지금까지 태도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는 윤석열 씨의 내란죄를 수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관 욕심에 사건 가져왔다면 능력 없는 것 국민 앞에 인정하고 경찰에 사건 넘기세요. 아니면 모처럼 찾아온 존재 의미를 입증할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속히 윤석열 씨 체포영장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내란 진상조사단 이상식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밤 방첩사 측에서 경찰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등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월 23일 국회 행안위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로 방첩사의 전화를 받은 국수본 계장급부터 과장, 국장,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 형사과장까지 모두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임무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했습니다. 당시에 체포 대상 명단을 인지하고 공유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등 고위급 극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국수본과 영등포 경찰서의 실무자급에서 체포 대상 정치인들의 이름을 알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경찰관 10명에 대한 지원은 국수본 윤석영 수사기획관이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 조지호 청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우종수 본부장은 사후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우종수 본부장의 핸드폰 압수에 이어 조만간 소환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조바심에서 어떻게든 경쟁기관을 흠집하고 흔들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검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내란 수사를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검사가 이번 내란 업무와 실행 관련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지요 라는 조국 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 지휘부의 휴대폰 압수수색과 소환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어제는 12월 3일 밤 선관위를 장악한 방첩사 병력 중 일부가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처음부터 내란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정권 내내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었던 검찰이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합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십시오. 검찰은 내란 수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조본은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회의는요, 비공개. 단장님 면허를 하시는 건데. 네. 아, 네. 단장님 면허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12.3 내란 당시 국방부 주요 지휘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24일인데 진실 규명은커녕 수사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내란 주동자인 윤석열이 헌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의 충격적인 계엄 공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당일 행적과 당시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용현은 12월 3일 오후 5시 오영대 인사기획관의 결재를 받으면서 4시간 반 후인 오후 9시 30분에 장관 집무실로 와서 아래와 같은 자들을 대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9시 30분 모인 주요 지휘자들은 박한수 육군대장, 김홍준 육군정책실장, 정진팔 합참차장 육군중장, 이재식 합참전비태세 검열단 차장,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집무실 대기실에서 계엄령 발표 내용을 시청하였습니다. 김용현은 밤 10시 30분에 장관 주관 화상회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대통령이 전투 통제실에 방문하는 새벽 1시 20분까지 장관이 바로 이들에게 계엄 관련 중요 사항을 직접 지시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모인 인원들은 지휘계통이자 계엄사령관인 육군총장,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차장,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전비태세 검열단,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사기획관, 대언론 담당 대변인까지 모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계엄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김용현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2.3 내란의 실질적인 지휘 계통이자 중요 명령 하달권자입니다. 합참에 대한민국 수호의 임무까지 유린한 것입니다. 지금도 내란을 주도하거나 방관 조장하던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평상시처럼 임무를 수행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나 진실 규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당장 내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끝날 때까지 이들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하규 국방대변인은 지금도 대변인으로서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관 직무 대행은 이 사람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